이제부터 선배 초청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배님 이름은 장경진 선배님이고요. 졸업한 연도는 2020년 2월, 올해 2월입니다. 현재 디바이스 ENG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바이스 ENG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장경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백석대학교 졸업생이고요. 특별히 강윤희 교수님, 강경호 교수님, 그리고 유진호 교수님 밑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도 하고 많은 것들을 배워서 운 좋게 저는 4학년 졸업하기 전에 한 달 전쯤에 처음으로 지원을 해봤었는데 이 디바이스 ENG라는 회사에 제 생애 처음 지원을 했었는데 바로 한 번에 합격을 하게 돼서 2020년 1월부터 다니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2학년 학생분들이라고 하셔가지고요. 조금 전문화된 내용, 어, 전문화된 용어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자제하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제가 하는 업무는 어떤 업무인지, 제가 대학교 때는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조언 같은 것들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임직원 수 약 170명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진 않지만 올해 상반기에 수주를 한 금액이 1100억이 조금 넘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코스피 상장한 회사에서 대표님이 따로 계시고 그 밑에 크게 4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주력 사업이 반도체나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 있는 장비들을 세척을 하는, 클리닝을 하는 장비를, 자동화 장비를 생산을 합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가보면 반도체 쪽에서는 웨이퍼 클리너는 지금 안 하는구나. 풋 클리너,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마스크 클리너, 글라스 클리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르시는 게 정상입니다. 아는 사람이 괴짜인 거예요. 2학년 때 이걸 알면. 일단 그렇고요. 또 이제 저희 회사에 크게 4개 부서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부서가 있냐면 반도체 사업부,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사업부, 설계 사업부, 그다음에 경영부서 이렇게 총 4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설계사업부에 있는 PC팀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저희 PC팀이 디스플레이, 반도체 쪽에 있는 설비의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전부 다 연구개발하고 담당을 합니다. 저희도 연구소가 따로 있는데요. 이 R&D 같은 경우에는 주로 케미컬적인, 테크니컬적인, 하드웨어적인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또 구조 설계 같은 하드웨어 구조 설계 같은 것들도 여기서 많이 합니다. 저희 PC팀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에서 속해 있었다가 규모가 커져가지고 바깥으로 따로 나와서 설계사업부 소속으로 아예 다른 팀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연구개발도 하지만 유지보수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거래하는 업체인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반도체,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중국의 우한이나 시안 쪽에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들, 주로 대기업들을 상대로 거래를 하는데 그런 기업들에 실제로 들어가서 라인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한다던가 배치를 한다던가 이런 일들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PC팀에서 반도체 쪽을 도맡아서 하고 있고요. 반도체 설비를 제작을 하는 하청업체도 제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우선은 저희 회사가 어떻게 생겼고 또 정확하게 어떤 설비들을 제작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영상에 담고 싶었으나 경영팀에게 문의를 해보니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을 촬영하는 것에 제한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정적으로 먼저 말로써 설명을 드리고 이따가 다음 영상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의 대학 생활은 조금 다급했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하긴 했는데 뭔가 남들보다 늦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과를 3학년 2학기 때 소프트웨어학과로 전과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정보통신학과였고요. 정보통신학과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를 크게 다루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C 언어만 공부를 하고 회로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때까지 전에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거의 무대한이었어요. 3학년 1학기를 딱 들어갔는데, 물론 전역을 군대를 갔다 와서인 것도 있지만 C 언어 프린트 F도 못할 정도로 그냥 아예 백지 상태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급함이 생겨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무식하게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닥치는 대로 다 하고, 뭐 누군가 이걸 하자고 제안을 하면은 무조건 하겠다고, 무조건 다 한다고 해가지고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았어요. 좀 힘들었던 3학년 1학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조금 그나마 팁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2학년 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신이 어떠한 진로를 정할지, 어떠한 분야에서 자신이 일을 할지 최대한 빨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분야를 디테일하게 정하면 정할수록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그 길이 보여요. 아직까지도 이 영상을 찍는 기준으로 아직 후배들이 백석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을 보면은 대부분 자신이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전문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자신이 경력을 쌓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2학년 때 이것을 찾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학년 때 열심히 놀면서 다양하게 경험을 하면서 자신이 어떤 분야의 프로그래밍을 할 때 제일 재밌고 기분 좋고 오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게 되시면 조금 3, 4학년을 수월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남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갔다 오신 분도 있으실 거고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10중 8구는 지금 백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진로를 찾고 프로그래밍을 차근차근히 공부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면제면 제일 좋고요. 면제가 아니신 분들은 얼른 갔다 오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그 잠깐 사이에 공백기를 빨리 넘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차근차근히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학년은 진로 탐색 이런 것들 좀 중점적으로 두시면서 학교 학업에 충실을 하시고 이렇게 지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씩 뭐 랩실에 들어가시는 2학년 분들도 계신데 2학년 때는 그렇게 크게 랩실에 들어가는 게 뭐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진로를 정하고 나서 그 분야의 전문가이신 교수님 밑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3, 4학년 때는 자신의 진로를 정했다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때예요. 이 공부라는 게 단순히 프로그램 공부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 공부는 당연한 거고, 그 외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툴들이 있어요. 그 프로그래밍을 개발을 할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툴,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배경 지식을 쌓으면은 훨씬 공부할 때 수월하실 겁니다. 3학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3학년 2학기 때 진로를 정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아까운 면이 많았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없으셨으면 하고요.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차근차근 착실히 해나가시면
이미 자신이 뭘 해야 될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심화적으로 파시고, 그리고 실제로 기업들은 어떤 걸 요구를 하는지, 기업에서는 어떤 프로그래밍을 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기업에 맞춰서 준비를 해나가시는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2, 3, 4학년을 마치고 나면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고, 더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좀 자신감이 붙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신감을 붙으시려면 당연히 열심히 공부를 해 나가는 것도 물론인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2학년 때는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되는데, 3학년부터는 여러 가지 대회나 아니면은 뭐 세미나 이런 것들 또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견문을 넓히시는 게, 경험을 많이 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내 대회에 있는 경시 대회뿐만 아니라 국내 대회에서 전국구 단위로 하는 공모전 대회 뭐 이런 것들을 좀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쌓았었고요. 이왕이면은 그런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셔가지고 팀 매니저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주도를 하고 이끌어 보시고, 구조 설계 같은 거, 프로그램 구조 설계나 아니면은 프로그램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고민을 해서 정하시다 보면은 그 고민을 함에 따라서 파생되는 다양한 고민들, 다양한 공부거리들이 여러분들에게 살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취업했을 때 당시에 상장 이런 것들이 7개인가 8개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저는 면접 때 조금 더 저에게 많이 집중됐었던 것 같아요. 질문도 저한테 더 많이 면접관 분들이 해주셨었고, 그리고 그 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면접 분위기도 되게 말이 끊임없이 서로 주고받고 좋은 분위기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양한 지식들 갖고 계시면 그 면접에서도 다 티가 나요. 저도 처음엔 몰랐었는데 실제로 개발을 해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이 사람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거기에 면접관으로 알고 앉아 계신 분들은 부장님급, 상무님급 이런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단번에 알아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넓은 배경 지식을 갖고, 그리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관련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 분야에 관련된 지식들을 많이 쌓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공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후배들한테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프로그래밍 언어는 매니지드 랭귀지랑 언매니지드 랭귀지 두 개를 메이저로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매니지드 랭귀지랑 언매니지드 랭귀지가 뭐냐면, 메모리를 실제로 그 프로그램이 그 언어가 실제로 자동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언어들이 매니지드 랭귀지예요. 언매니지드 랭귀지는 C++나 아니면 C 같은 C 언어, C++ 같은 메모리를 개발자가 직접 할당을 하고 해제까지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언어가 언매니지드 랭귀지입니다. 언매니지드 랭귀지를 먼저 공부를 하시면,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깊게 공부를 하시면 메모리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그리고 메모리 주소는 어떻게 할당이 되고, 변수들은 어느 메모리에 할당이 되고, 함수들은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되게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걸 끊임없이 노력을 하시고 또 구글링에 해보시면은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가, 컴파일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식들이 좀 쌓게 돼요. 이러한 지식들을 기초로 다진 후에 매니지드 랭귀지를 하게 되면은 되게 베이스가 탄탄한 사람이 뭘 하면은 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니지드 랭귀지를 할 때에도 다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회사에서 돌리는 프로그래밍은 몇 년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몇십 년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해제 할당이 정말 엄격하게 중요시 여기고요. 그리고 그렇게 몇 년 동안 프로그램을 돌려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메모리 관리, 스케줄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물론 민감하지 않은 분야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야가 이런 메모리 관리에 중요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C나 C++ 둘 중 하나는 한번 해보시길 꼭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매니지드 랭귀지인 자바, 파이썬, 고 언어, 아니면 루비, C샵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진로에 맞춰서 하나의 언어를 정하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대부분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중요한 점은 단순히 학교 수업만 갖고 절대 취업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그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교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정말 가속화돼 가지고 되게 빠르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교수님들한테도 도움을 요청하실 때에도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프로그래밍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가가는 것보다는 제가 웹 쪽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보안 쪽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백엔드 쪽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IoT 쪽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언급을 해주시면 교수님들도 이렇게 진로를 도와주실 것이 이제 좀 편하실 거예요. 더 잘 도와주실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냥 교수님 믿고 따라야지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교수님을 잘 따라야겠지만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효과가 증폭이 되게 여러분들 속에서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한 번씩 그냥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공부를 하셨을 때 저의 조언 같은 것들을 조금씩 참고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어느샌가 뒤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이 되게 성장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상은 마치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저희 회사도 좀 디테일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그리고 어떤 설비들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이미지도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소재 부품을 제조를 해가지고 납품을 하는 거는 주력 사업이 아니어가지고 저도 거의 회사 다니면서 못 본 것 같아요.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우선 하나씩 차근차근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02년에 처음에 회사가 설립이 됐고요. 이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백석대학교 안에서 시작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와도 좀 인연이 깊은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의 주력 사업 내용은 반도체, LCD, FPD 장비를 제공을 하고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쪽 설비 자동화 이런 것들을 합니다. 저희 회사는 아산에 있고요. 그래서 좀 단독으로 좀 떨어져 있어요. 여기 회사 보시면 부지가 있는데 부지가 그냥 저희밖에 없어요.
그냥 그래서 차 타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저희 대표님이시고요. 뭐 이런 것들은 보실 필요 없고. 네, 여기 보시면 사업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만큼이 저희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A동, B동, C동,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D동이 따로 있는데 그 D동은 하청업체 자리가 없어서 하청업체 자리를 빌려가지고 거기다 건물 짓고 거기서 이제 생산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관리하는 합청업체도 그 지금 D동이 들어가 있는 그 회사고요. 거기에서 반도체 쪽 자동화 장비를 생산을 합니다. B동이랑 A동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쪽 장비를 제작을 하는데 A동 같은 경우는 좀 소규모 작은 설비들을 제작을 합니다. 왜냐면은 A동에 대부분의 사무실이 몰려 있어서 그 설비 생산 조립하는 그 라인은 좀 크기가 작아요. C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새로운 프로젝트들이나 아니면 CMS 회사, 삼성 자회사인 CMS 회사랑 협업을 해서 개발하고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부가 천안 사무소, 천안에도 지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화성 동탄에도 지부가 하나 있습니다. 사업 영역으로 보시면 일단 디스플레이 장비로는 저희가 주력으로 하는 거는 이 아몰레드라는 장비인데 정확히는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마스크를 세정을 하는 장비입니다. 저희는 그냥 통상적으로 마스크 클리너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엄청 비싸기도 하고 엄청 커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사진으로는 되게 작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10m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높이로는 정확히는 안 잡았지만 사람 한 2.5명 평균 키에서 2.5명 정도 들어가는 2.5명에서 3명 정도 들어가는 높이의 설비이고요. 워낙에 그 마스크라는 게 커가지고 장비도 크고 비쌉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글라스 클리너. 글라스 클리너도 마스크 클리너와 같이 똑같이 이제 글라스 유리를 세정을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세정하는 장비는 여러 가지로 세척을 하지만 첫 번째로 약액으로 약품으로 먼저 세정을 하고 그 다음에 DIW라고 해서 초순수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거의 없는 물로 마지막에 헹구고 그 다음에 또 건조시키는 것까지 같이 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게 엄청 커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출하를 할 때 이걸 다 분해를 해서 몇 조각으로 나누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최소한 대여섯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분리를 해서 출하를 하고 중국이나 이런 데에 배 타고 넘어가면은 거기서 다시 재조립을 해서 저희 회사 분들이 출장을 이제 중국으로 출장을 가서 다시 셋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요거는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게 매크로 인스펙션이라고 해서 검사기입니다. 검사기. 실제로 요게 여기에는 이제 여러 몇 개지? 12개인가의 고성능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요. 이 마스크 혹은 글래스가 세척을 다 하고 나서 상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건조가 덜 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마모가 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는 검사기입니다. 이 검사기도 실제로는 엄청 커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제어도 저희 PC팀에서 담당을 합니다. 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비전 머신 쪽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그 카메라로 영상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C샵으로 주로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디스플레이 쪽 담당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그리고 이 스트림제트 프린팅 이것도 3D 프린터 비슷한 건데 지금은 생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으로 보시면 풋클리너, 이게 제가 담당하고 있는 풋클리너입니다. 이 풋이 뭐냐면 실제로 반도체에 들어가는 칩들을 생산을 할 때 그 칩을 공정을 하기 위해서 아래에 깔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베이스판, 유리판 같은 거를 까는데요. 그 판 위에 반도체 칩을 얹고 거기서 뭐 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공정들을 거친 후에 그거를 다시 이제 반도체 칩으로 분리를 하는데 그 유리판이라고 쉽게 설명드리자면 유리판 같은 거를 웨이퍼라고 해요. 근데 그 웨이퍼를 담는 캐리어가 바로 이 풉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납작한 웨이퍼 판을 차곡차곡 이 풉이라는 것 안에 이 풉이 여기 지금 제 마우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렇게 박스 같이 플라스틱 박스통 같이 생긴 거 혹은 여기 지금 설비에 들어가는 요 네모난 박스 요것도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바로 풉입니다. 요 풉을 저희가 세정을 하는 장비입니다. 지금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설비는요 구형 설비이고요. 지금 저희가 생산하는 설비는 요거의 진화된 버전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요거는 현재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등등이 있고요. 요것도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 다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카세트랑 매거진 클리너 요거는 최근에까지 생산을 했는데 지금도 생산을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실제로 삼성 천안 사무소 천안 캠퍼스 쪽에 납품이 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보시면 저희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뭐 창의적이고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 친화적이고 뭐 탐구도 잘하고 무한 감성 이건 뭐야? 뭐 도전도 되게 좋아하고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은 없죠. 네, 그냥 이런 사람을 지향을 한다는 것 뿐이지 이렇게 다 갖춰야 될 필요는 없어요. 네,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실제로 회사 들어가면은 다 배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워요, 다시. 물론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능력을 갖춰야지만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회사를 입사를 해서 그 통신 프로토콜 규약을 공부를 하는 데에만 한 달을 소모를 했어요. 한 달 동안 거의 일은 거의 안 하고, 일 한 10% 정도만 하고, 나머지 90%는 공부해서 시험 보는 거. 저희 자체 팀 내에 시험 보는 게 있는데,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계속 공부만 했었습니다. 이걸 못 버티고 나가는 사람도 좀 여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근무 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제에 근무 시간은 9시부터 6시입니다. 근데 저희 회사의 좀 장점 중에 하나가 특히 설계사업부 쪽 같은 경우에는 근무 시간이 되게 칼같아요. 6시에 하면은 딱 칼퇴합니다. 그래서 부장님이 먼저 퇴근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편하게 6시 되면은 바로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라고 해서 저희가 뭐 일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아침 일찍 외근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쪽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은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출발할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뭐 8시 출발, 8시 회사 나와가지고 출발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바로바로 다 6시 퇴근이 아니라 5시 퇴근, 뭐 4시 반 퇴근 이렇게 다 해줍니다. 이런 건 되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인사체계는 사원, 주임, 선임, 책임, 수석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주임이 없어졌고요. 사원, 선임, 책임, 수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원에서 뭐 별탈 없이 2년 동안 되면은 선임으로 가고 또 선임에서 6년 동안 있으면 책임으로 가고 뭐 그 사이사이에 매년 저희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기거든요. 그 등급을 매기고 나서 우수한 사람들은 뭐 실적이 좋은 사람들은 뭐
승진을 한다던가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연봉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개인마다 연봉 협상을 따로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 회사에서 경영팀에서 당신에게는 이만큼의 연봉을 주겠습니다라고 제안서를 주면은 저희가 그 연봉이 마음에 들면은 사인을 하는 거고, 그 연봉이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서로 협상을 통해서 연봉을 맞추거나 아니면은 좁혀지지가 않는다. 그럼 나가야죠.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복리후생 같은 경우에는 주거 안정 지원 이는 회사 기숙사가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뭐 회사 기숙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매달 내는 거는 관리비밖에 없습니다. 월세 같은 거 없어요. 그다음에 생활안정 지원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매달 인센티브 형식으로 추가로 또 돈을 받는 게 있고, 그게 매달 한 30만 원 정도?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매달 한 30만 원 정도 내외에 추가 연봉 외에 그렇게 매달 받습니다. 그리고 거의 제가 들어오고 나서 보너스도 2번 받았고, 뭐 여러 가지 또 물품으로 또 이렇게 받은 것들이 좀 몇 개 있어요. 뭐 홍삼, 영양제, 샴푸 세트 뭐 이렇게 거의 매달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복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경조사 지원은 뭐 어느 회사나 다 해주는 걸 거니까. 자기개발 지원은 요거는 어느 대상에 속하냐면은 주로 고등학교 이제 상업고등학교 이런 데에서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 대학교 야간 대학이나 아니면 뭐 주말 대학 이런 것들을 무료로 지원을 해서 졸업을 4년제 대학교 졸업증을 따게 지원을 해줍니다. 기타는 뭐 기타 등등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보시면 식사도 저희가 아침, 점심, 저녁 다 주는데요. 이게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었던 건데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주는데 다 무료입니다. 무료로 다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저녁을 먹고 저희가 6시에 퇴근이잖아요. 6시에 밥을 먹고 그냥 바로 퇴근하면 됩니다. 뭐 저녁을 먹는 사람은 야근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만 뭐 해당된다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저녁 먹고 바로 퇴근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돈이 드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끼려면 진짜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이 정도로 회사는 됐고, 채용 절차 같은 경우에는 먼저 지원서 접수를 받고 서류 심사는 보통 해당 팀, 그 들어가야 할 팀의 부장님, 팀장님이나 아니면은 그 사업부장님, 상무님, 이사님 이런 분들이 서류 심사를 하고요. 1차 심사는 하나? 1차 심사 안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는 서류 심사 끝나고 바로 면접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 합격 결과가 나왔었어요. 저 때 지원율이 제가 들어갔을 때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지원했을 때 지원율이 13대 1이었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이 이제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되게 지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전공자도 많이 지원을 하고 전공자도 지원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 되게 요즘엔 취업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저희 회사 소개는 마쳤고요. 아무쪼록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좋은 회사 다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